이번 경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 지역사회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시민 중심의 행복 경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경산시 지원 대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한 삶을 위해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28만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일 경사시민의 플로우 회의겠습니다. 박순덕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긴급 재난 지원 지급 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산을 제대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삶은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은 지난 2020년 3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고 가족의 건강과 일상의 행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는 수차례 변이를 거듭하며 또다시 재난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가계와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 주체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경제 상황으로 폭풍을 겪는 시민들과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이번 주경에 경산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보조금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큰 규모의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회와 집행구간 협치와 소통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지원금 54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마련하여 전 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과 참고 인내한 시민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 이전으로 경기 회복을 꼭 앞당기겠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지원 수단은 지역 내 소득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층들을 위해 경산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읍면동 방문 신청을 통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추석 전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산사랑카드 지급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조례가 공포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기간 등을 결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경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신 존경하는 박순덕 의장님과 한도서로 동참해준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에게는 격려와 위안이 필요합니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우리가 단결하면 이기지 못할 팬데믹도 극복하지 못할 난국도 없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경산시가 묵묵히 시민 여러분들 것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제2유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2유행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4차 예방접종 동참과 일상 속 생활방역 실천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의 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특히 김준영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성을 통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세전을 이용하자면 시장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이면 4인가를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2년여에 걸쳐서 코로나를 많이 겪고 왔는데 이랬을 때 이제 물론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소상공인들 이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도 했고 또 경산시도 도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지금 또 2차로 해가지고 또 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나중물이 될 만한 그런 자금을 좀 일본에서 얻다가 진짜로 영업시간 제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장사에 적극적인 어떤 타격이 왔을 때, 직접적인 타격이 왔을 때 그때 좀 그런 업종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이 자금 지출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은 이게 재원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또 지방 교부세도 좀 많이 내려왔고 기본적으로 재정 여건이 좀 그런 대로 건전해서 의원들 일부에서는 뭐 25만 원씩 하는 말도 있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에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고 차후에 저희들이 뭐 지방채 같은 것을 마련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확보되면은 그런 것을 또 앞으로 더 닥칠 어떤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위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영업장 폐쇄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것은 경산시에서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스님 지금 기자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점점 현금이라고 볼 수, 애매하게 한데 현금 지원하는 방안에서 약간 부정적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당과의 어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과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우리는 현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산사랑카드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이 카드 자체가 현금화가 될 수가 있지만 사랑카드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경산시에 쓸 수 있게끔 특히 이게 사랑카드를 없는 사람이라든지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받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우리 대학생들이나 고3 이상은 본인들이 직접 받는 걸로 해서 이게 정부의 어떤 재난지원금 대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경산사랑카드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현금 개념하고 말합니다. 뭐 이게 경산시 재난지원금을 당과 어떻게 준비한 건 전혀 없습니다. 부담감은 없었는지 부담감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전혀 부담감 없습니다. 경산시와 제가 국민의 소속이지만 경산시와 정당은 예. 네, 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 546억 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재원이 지금 마련됐는지 아니면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재난지원금 546 재원은 추경에 발표되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이게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요번 추경 편성에서 2천 몇백억이 증액돼서 이제 역대 최초로 1조 3천억대로 갔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이게 정시적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의회의 도움도 구하고 조금 이렇게 격박하게 하는 거는 지금 미세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추석 전에 지급해서 다음은 우리 추석 명절을 지역에서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편성됐고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죠. 근데 잘 쓰겠습니다. 예. 예. 고려도 되죠.
현상분들입니다. 먼저 시장 지방을 축하드리고요. 좋은 정책 속에서는 항상 핵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도 총 경산시 예산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 속에서 부채를 충당할 시장에 취임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게 특별하게 경산시에서 재정이 흔들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은 경산시에서 건전하게 확보됐다고 보고, 우리가 이게 특별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복지 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부세로 내려왔었고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향후에 이게 경산시를 운영하는데 예산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더더욱이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특별시민특별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정시성 행정이 아니고 거주기성 행정이 아닌, 특히 우리 선거 때 시장 공약사항에서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공약사항이 있긴 있었지만은 특별한 액수가 포함 안 되었고, 취임하고 나서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이 경제 악화, 불경기 상황이 너무 심하고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버렸고, 특히 경산 지역에서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민들이 힘들어서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재정을 부채를 내어가면서까지 또 앞으로 갚아야 될 어떤 지방시는 그런 거에 무리를 안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진심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든 지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경산 시민 중의 소상공인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돈 잘 벌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왜 지금 와서는 죽겠다라고 말하는지, 일부만 자꾸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랑하더라도 어차피 소상공인들에게 써야 되니까 모든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나머지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맞죠. 사실은 이게 경산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산 시민 전체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 정책이나 자영업자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것도 있고, 특히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국한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논한 것때 전 시민한테 하기로 했었고, 사실은 전 시민들한테 어디를 쓰든지 간에 그냥 20만 원씩 드리면 저희들도 조금 수월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경산에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리가 어디 가도 뭐 써야 되니까 그 20만 원은, 그래서 그래서 편성돼서 차후에도 저는 사실은 제 생각의 지로는 이게 선택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경산 시민들이 꼭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편적 복지로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언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